집안일만 해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더 이상 널 챙겨주지 않을 거야. H 결혼 초부터 우리 큰아들 부인이 이렇게 말하며 비웃었다. 우리와 동거를 시작한 큰아들 부인 그녀는 집안일을 모두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은 일하기 때문에 어떤 집안일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주부가 문제가 있으면 가정부처럼 대우받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 심지어 말문이 막힙니다. 큰아들이 나에게 끔찍한 말을 퍼붓기 시작했지만 이 말로 마음을 정했다. 나의 반격은 시작된다. 내 이름은 하어퍼. 73세 주부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현재는 큰아들과 그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는 지방회사에 취직해서 결혼하고 지금은 장기 휴가 때만 만나요. 큰아들과 아내는 결혼 초부터 얘기하던 우리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새로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 동거하는 것이 큰 아들의 소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항상 약간 교활했지요. 아마도 우리가 죽은 후 상속을 통제하기 위해 여기 살기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아내가 중매업체에 다니고 있었고 자랑스러운 큰 아들을 위해 먼저 결혼한 것이 굴욕이었을 것입니다. 좋은 조건의 더 멋진 아내를 찾기 위해 중매업체에 등록한 그는 지금의 아내 미아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처음 자기소개를 하고 우리에게 인사하러 왔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미아는 학력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자신하는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서 그 이후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큰아들의 아내에 대한 첫인상은 그냥 그 아내가 선택할 아내였을 뿐입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처음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뿐입니다. 결혼 후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고 한 지붕 아래 주부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하셔서 아이들이 독립하고 남편과 여유로운 삶을 즐기던 나를 위해 집안일을 모두 도맡게 되면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든 하루의 시작 둘 다 일을 하지만 각자의 필요만은 챙겨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요리 빨래 청소 다 혼자 다 하니까 아이 둘이 집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미아 쉬는 날 집안일 좀 도와줄 수 있니? 쉬는 날 TV 앞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녀는 나를 몹시 멸시하며 노려보았다. 결혼 1년쯤 됐을 때였던 것 같다. 큰아들 사모님의 눈총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매일 일하고 쉬는 날에는 쉬게 해주세요. 자기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인 것처럼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큰아들과 잘 상의했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일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대가로 혼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큰아들의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지내고 있는데 전보다 일이 덜 되네요. 출산하러 친정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큰아들의 아내가 떠나고 싶어 하지 않더군요. 잠깐이라도 돌아가서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럼 부모님 집에 돌아가서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나? 내가 무심코 물었더니 큰아들 아내가 짜증스러운 어조로 대답했지. 응,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낼래? 하퍼 얼마나 잔인한 시어머니인가. 임신한 아내를 쫓아내려고 상속인을 이 집에 데려다 주니까 좀 더 정중하게 대해주고 커진 배를 쓰다듬어주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태도가 더 나빠져서 늘 잘해줬던 줄 알았는데 요구를 해서 더 나아가 그것은 집을 개조한 다음 죽은 남편과 내가 사용했던 가장 햇볕이 잘 드는 방을 차지하여 허락 없이 그것을 다시 장식했습니다. 내 큰아들은 임신한 아내의 통제 아래서 그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거의 어둡고 좁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참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이웃과 의논할까 생각했는데 큰아들 처가 교활해서 동네 아줌마가 강의를 하다가 임신한 아내를 쫓아내려고 시어머니라고 퍼뜨렸다. 며느리를 좀 더 배려하려고요. 부끄러움과 분노로 현기증이 나서 거의 가정부처럼 집에서 생활했던 기억이 나네요. 현재 큰아들 부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손주 아들 레이지 3세, 5세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은 기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장난꾸러기이고 시끄럽습니다. 더 나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미아의 아내는 제가 손자를 징계하려고 할 때마다 절대 꾸짖거나 시정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라도록 고집합니다. 게다가 내 아이들을 세뇌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신발줄 맞추는 법만 가르쳤을 뿐인데 저를 그런 비난을 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와 큰아들 아내와 손자를 사이에 둔 간격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늘도 어린이집에 손자들을 데리러 가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큰아들과 아내가 동거를 시작한 이후로 엄청나게 평화롭게 저녁을 먹고 싶어 해서 손주들에게 먼저 밥을 먹인다. 한 번도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항상 식사 시간에 따뜻한 음식은 뜨겁게,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내놓는 건 이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일하느라 피곤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손주들이 다 먹은 뒤에야 먹는다. 아들과 그의 아내가 식사를 하고 거의 모든 청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음식으로 맛없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목욕시킵니다. 아직 집안일이 남아있어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조심하면서 헹구세요. 부부는 원할 때마다 배틀을 따로 가져갑니다. 나는 그들이 잠자리에 든 후에야 목욕을 합니다. 큰 아들의 아내는 내가 목욕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목욕을 마치면 항상 표시등을 끕니다. 그런데 그건 기름 낭비 아닌가요? 일찍 목욕하지 않은 것은 당신 잘못이군요. 하퍼는 여전히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단지 효율적이지 않나요? 내가 그녀에게 최소한 불을 켜달라고 요청하면 그녀는 나를 조롱하는 그런 말들로 대답합니다.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내 효율성을 비웃는다. 말대답하고 싶어도 입만 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결국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고 이 생활을 계속하다가 결국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큰아들 처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결국 그날은 무너져 아침부터 열이 나서 침대에 누웠어요. 빨래 널다가 쓰러졌는데 동네 아줌마 지나가다가 도와줬음. 오전 진료시간 끝나기 직전에 급히 병원 갔더니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해서 쉬라고 해서 큰딸한테 알렸음.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 하루 종일 누워서 집안일을 쉬었다고 하는데 큰아들 부부가 약 덕분에 손주들을 데리러 가라고 한 것 같고 잠에서 깨어보니 평소에는 이미 저녁이었다. 어린이집에서 손자를 데리러 갈 때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현기증이 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전히 열이 있을 것입니다. 큰 아들 부부 중 한 명이 그들을 데리러 갔을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확인하려고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손주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걸려 당황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은 건 그 선생님이었다. 데리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항상 시간에 맞춰 데리러 왔다고 생각했다. 한 명씩 아이들을 안아가는데 얼마나 외로울까. 손주들 이런 상황은 처음인 걸 깨닫고 급하게 행동해야겠다. 당장 데리러 갈게. 내가 끝냈어. 전화해서 얼굴만 씻고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헝클어진 채 어린이집으로 갔어요. 외모에 신경 쓸 틈도 없이 어린이집에 도착하니 손자들이 울면서 달려와요. 늦어서 미안해요. 머리를 쓰다듬으며 꽉 껴안는 순간 큰아들과 그 아내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 순간 내 건강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손자 2명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게 한다. 큰아들과 그 아내에게 휴대폰으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손주들을 목욕시키고 밥을 먹여도 일부러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메시지로 같은 응답이 없었다. 재우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큰아들과 그의 아내는 집에 돌아왔으며 그들은 술을 몇 잔 마셨던 것 같습니다. 술에 약한 아들은 얼굴이 붉어졌고 그의 아내도 발이 불안정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오라고 그들이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마주쳤습니다. 꽤 취한 듯 그들은 함께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물이 까다롭고 시끄럽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집어 그들에게 던져 겨우 참았습니다. 그 사람들 머리 위로 쏟아 붓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 하퍼. 그 태도는 어때서? 우리를 더 존중해야 해. 우리는 방금 직장에서 돌아왔어. 미아가 말을 불분명하게 해서 내 아들이 끼어들었던 말. 그래 동의했어. 내가 너무 아파서 주울 수 없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 손자들 왜 안 갔어? 애들은 신경 안 쓰니. 미아가 내 말에 조롱하듯 코웃음을 쳤는데 결국 어린이집 전화를 받고 바로 데리러 갔잖아. 넌 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책임을 지길 기대하면서 게으른 것뿐이에요. 하퍼 당신은 결국 주부입니다. 미아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에게 연락하려는 나의 시도는 헛된 것 같았습니다. 아내 미아가 지적했고 저는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프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갈 텐데 제대로 요리를 안 했을 텐데 내 아들이 나를 위해 외식을 했다고 암시해 이해가 부족해서 어지러웠다. 분명히 아내의 영향을 받은 것뿐이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다 나는 침묵했다. 미아는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당신은 대답조차 할 수 없는 걸 보니 누가 맞는지 뻔하다. 당신은 어른이니까 건강관리를 더 잘해라. 조롱당하고 비웃었다. 나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들은 건 결혼한 이후로 집안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핑계뿐일 만큼 주부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는가? 미아는 내 폭발에 놀란 듯 보였다. 아마도 내가 반격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다. 그녀의 얼굴은 금세 새빨갛게 변했다. 악랄한 미소, 집안일만 해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더 이상 너를 돌보지 않을 것이다. 큰아들의 아내가 나를 비웃고 비웃는 듯한 얼굴을 내 쪽으로 내미는 것이 너무 끔찍하다고 느꼈다. 구역질이 난다면 가세요. 술에 취한 건지 큰아들이 계속 웃었다고 계속 반복했어요. 그냥 가세요. 반복. 아들과 아내가 계속 웃는 걸 보고 기쁜 마음으로 결심하고 가겠습니다. 그들이 일어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깜짝 놀라더니 다음 순간 서로 쳐다보며 웃기 시작했다. 내가 떠날 수 없다고 비웃었다. 나는 거실에 미친 듯이 웃게 내버려두고 다음날 아침 내 방으로 돌아갔다. 몸이 아프고 열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일부러 평범한 아침처럼 만들었습니다. 손자의 도시락과 큰아들 아내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세탁기를 켜고 입구를 가볍게 청소했습니다. 깨워서 손자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어린이집에 데려가는 사이 아들과 아내는 출근을 하고 화장실과 식탁은 어수선한 상태로 서둘러 짐을 꾸렸다. 물론 동거 1년차부터 함께했던 고인이 된 남편의 위패를 챙겨두었다. 토지 소유권과 같은 중요한 문서를 모두 가방에 넣은 다음 집 입구에 편지를 두고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편지를 읽으십시오. 아들 며느리 통화 중 무슨 일이야. 나한테 연락하는 일이 드물다. 내가 천천히 말을 해서 아들 며느리를 짜증나게 했어. 무슨 일이냐.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쓰레기 냄새. 화장실이 물에 잠겼어. 주부한테 이게 다 뭐야. 어디 갔니? 너무 격렬하게 전화기를 귀에서 멀리 옮겨야 했고 내가 두고 온 엉망진창 때문에 분명히 화를 냈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한 거야. 나한테 나가라고 한 건 너였단 걸 기억해. 내가 도발적인 어조로 대답했다는 걸 알아들을 수 있었어. 내 아들의 아내가 이를 갈고 있어요. 하퍼 지금 돌아오면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할 거예요.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는 걸 깨닫고 그녀는 달래는 목소리로 나를 보살펴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태도 친구는 항상 나를 괴롭히는 간병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미아 고맙지만 괜찮아. 간병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말고. 걱정은 내가 더 해. 넌 지금 내 연금을 생활비로 쓰고 있잖아.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이래로 그들은 한 번도 가계비에 기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연금식품공과금에서 은퇴를 위해 저축한 모든 것을 모두 지불했기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들과 그의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을 두고 도박을 하다가 이기면 아낌없이 썼다. 돈을 달라고 집에 온다. 돈을 달라고 집에 온다. 분명 저축한 것이 없었다. 아이들처럼 살았다. 그들의 수입을 개인 용돈으로 취급했다. 브랜드 상품을 샀지만 아이들에게 옷을 입혔다. 저를 물려주세요. 그런 생활 방식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일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번 돈을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활 방식을 바꾸라고 조언했을 때 너무 불공평합니다. 반항적인 10대 아이들이 당신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하퍼 당신이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큰 아들의 아내가 아이들을 지렛대 사마 아이들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격분하여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침묵을 지키자 그녀는 긴장했다고 생각했다. 전화를 통해서도 느껴지는 분위기,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만 내가 준비를 해두었다. 아이들은 부모님 집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방문하고 떠났다. 내 아들의 아내는 분명히 충격을 받아서 낮에 손자들을 데리러 가서 그 부모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고 떠나기로 한 결단을 표현하면서도 너희 부모님이 돌봐주기로 한 손주들에 대한 걱정을 표현해서 한동안 큰아들의 아내는 말문이 막혔다. 가장 큰 약점은 부모님이었는데 너무 엄하고 아직도 무서워서 머리 숙여 사과하는 말을 다 했더니 안 믿어줄까 걱정했는데 믿어줬다.
큰아들 사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멍하니 침묵하는 아들 사모님에게 미안하다고 중얼거렸다. 그땐 잘 말해주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소나의 전화는 여러 번 무시했다. 다음 날 집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아들 처가의 집손주들은 조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나를 발견하고 오늘 밤 함께 지내자고 달려갔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사랑스러운 제안에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 때문에 우리의 평화로운 시간이 방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인사도 없이 들어와서 놀라서 하퍼가 왜 여기 있냐고 아들의 아내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었고 잘 지냈어요. 오늘 막 방문했어요. 집 청소는 끝냈나요? 그런데 내가 대답하는 동안 그녀는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부모님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우퍼는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로 유명하며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동네에 퍼뜨리는 것으로 그녀가 말한 것을 믿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부모님을 그녀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조작하고 가사와 일을 모두 담당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연기력에 감탄할 뻔했습니다. 거짓말하는 당신입니다. 몇 번이나 우리를 속였습니까? 그녀의 아버지가 마침내 말했다. 결혼정보 회사에 제출한 프로필의 학력과 경력이 모두 허위라고 밝혀 충격을 받았고 아들도 놀랐다. 대학도 다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전문학교를 자퇴하고 백수 생활을 하고 있다. 부모님은 연줄로 지금의 직장을 구해주셨고 학벌 자랑은 다 아들이 하는 거짓말이 맞다 귀를 막았다 하니 거짓말이다 계속 소리 지르며 부모님은 한숨 쉬며 늘 그랬다며 나는 그녀가 자신의 환상이 현실이라고 진심으로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며 가족의 집이 매물로 나올 것이므로 일주일 이내에 비워주십시오. 그런 다음 아들에게 원래 내 소유였던 땅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렸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 집은 내 이름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큰 아들에게 그가 무엇을 하든 나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퇴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버지로서 가족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내는 귀를 막고 으르렁거렸다. 그들은 집을 비우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손자들은 아직 내 아들의 처가에서 돌보고 있었다. 내 아들은 가짜 프로필에 속았다. 나는 속았다. 그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부로와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자녀 양육권을 확보할 예정이며 다시 동거하자고 했으나 위자료로 빚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한 점 반성도 좀 된 것 같다. 아들과 아내 사이에 약간 논쟁이 있었지만 그녀의 위조된 배경이 언급되자 그녀는 이혼 후 재빨리 이혼에 동의했고 그녀는 분명히 친정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더 나쁘게 조작하고 정신적 불안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곧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작은 두가구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이 불쾌한 기억은 곧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